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네, LA 시간으로 오늘 새벽 일본에서는 새로운 일왕 나루히토 즉위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85살의 일왕 아키히토는 어제 퇴임을 했는데 큰아들 나루히토에게 일왕의 자리를 물려주고 상왕이 되면서 30년간의 헤이세이 시대가 막을 내리고 레이와 시대가 문을 열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아키히토 일왕 퇴임과 나루히토 일왕 즉위는 한국에서도 많은 얘기거리를 낳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키히토 일왕이 평소에 보여주었던 이 평화주의자라는 그런 면모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모 때문이 상당히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순히 뭐 부정적인 인식보다도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그런 또 이번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아키히토 일왕 물러나서 지금 이제 상왕이 됐는데 1933년생이죠. 히로히토 일왕의 이남오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네. 히로히토는 뭐 많이 아시겠지만 2차 대전 당시의 그 일왕이었고요. 사실상의 전범이죠. 전범이지만 그 일본의 항복을 받아낸 당시 미군 총사령관 메가더가 이 히로히토에 대한 처벌을 반대했습니다. 네. 일본을 이 전후에 또 수습하고 복구하기 위해서는 또 천황의 그 당시 일본 사람들에겐 천황이죠. 천황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또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왕인 히로히토는 전범이지만 전범 신세를 명쾌해줬고 대신에 이제 도조 히데키 당시 수상이 태평양 전쟁 주범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사형을 당했죠. 이 히로히토 사실상 전범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 사실 전쟁 속에서 자랐습니다. 네. 이 아키히토 전 일왕 지금 상황이죠. 3살 때 중일 전쟁이 발발했고요. 8살 때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키히토 전 일왕의 유년 시절 기억은 방공호 대피로 점철됐다고 합니다. 네. 달빛하면 방공호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네. 참 이 어린 시절에 얼마나 전쟁이 참 끔찍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태평양 전쟁 막바지에는 도쿄 인근의 니꼬로 피난도 떠났을 정도라고 하죠. 그런 이제 끔찍한 어린 시절의 기억을 갖고 있고 패전 후에는 미국인 가정교사 엘리자베스 마이닝에게서 서구식으로 그 교육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 세계관을 형성하는 학창 시절에 일본의 아시아 침략을 반성하고 평화 유지가 중요하다는 그런 점들을 이제 깨달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평생을 평화를 신봉하는 어떤 그런 자세로 사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고요. 일본은 그 새해 첫날이 되면 붓글씨로 신년 목표를 쓰는 관습이 있죠. 이걸 네네. 가키아지메라고 하는데 1946년 패전 다음 해에 이 아키히토 일왕이 가키아지메로 쓴 글자가 평화국가 건설이었습니다. 평화주의자였네요. 평화주의자였죠.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은 많은 그래서 이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1956년 쇼다 미치코 여사와 이제 왕비와 결혼했는데 재분해서 상속녀입니다. 그래서 이 왕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 왕실 그 가족 중에서 왕족들과만 사실 결혼을 해왔는데 그렇죠. 그런 전통을 깬 것도 이 아키히토 일왕이었고요. 그 미치코 왕비 나중에 물론 이제 왕비가 됐지만 평민 출신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왕실에서는 상당한 냉대와 무시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하지만 남편이 아키히토 일왕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아키히토 일왕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렸고요. 아키히토 일왕과 사이에 이남일녀, 그 이남일녀 중에 이제 장남이 이번에 일왕에 오른 나루히토가 되겠죠. 그리고 이 아키히토와 미치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낳았던 이남일녀 이 자녀들도 모두 평민과 결혼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키히토 일왕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 왕실 상당히 변한 모습 보였는데 이 1989년에 아키히토 일왕의 즉위했죠. 히로히토가 이제 사망하면서 56세에 제 125대 일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역대 두 번째 고령 즉위자인데 이 기록을 자신의 아들이 깼죠. 59살에 이번에 즉위하면서 이제 역대 두 번째 고령 즉위자 기록을 깼고 본인은 이제 역대 세 번째 고령 즉위자가 됐는데 이 아키히토 일왕의 평화주의자라는 것은 일왕 시절에도 보면 일본인 병사 위령비를 참배하면서 상대국 위령비를 동시에 참배하는 이제 그런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잘못을 사과하고 두 번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그런 결의도 나타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키히토 일왕은 어떤 그런 그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줬고 특히 가장 뭐 확실하게 이분이 그 평화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야스쿠니 신사 네. 전범을 모셔놓고 기리는 그 야스쿠니 신사에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8번이나 방문했던 아버지 히로히토와는 완전히 차별되는 모습이고요. 근데 이런 이 아키히토 일왕 밑에서 태어나서 오늘 이제 즉위식을 갖고 새로운 일왕이 오른 나루히토 1960년 출생입니다. 59살이고요. 오늘도 평화를 여러 번 이제 언급을 했죠. 그래서 아버지와 같은 평화주의자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오늘 그 강조한 것을 보면 헌법에 따른 일왕의 의무를 지키겠다. 일본 헌법에 따라서 일본과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책무를 다할 것을 서약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 평화를 또 헌법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제 아키히토 일왕이 1989년 취임할 때 헌법을 지키겠다. 굉장히 직설적으로 발언했어요. 그 헌법이란 게 평화헌법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평화헌법을 지키겠다는. 그래서 일본의 어떤 극우 보수주의자들의 바로 가능성을 어떻게 보면 좀 쐐기를 박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루히토 일왕은 오늘 일본 헌법에 따라서 책무를 다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아버지처럼 헌법을 지키겠다는 말까지는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언론들이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긴 했는데 그러나 헌법을 지키겠다 호언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간접적으로는 헌법을 강조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은 평화주의자다. 뭐 그런 면은 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기히토 일왕이 이제 재위를 하고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야스쿠니 신사도 한 번도 안 참배하지 갔고, 않았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화 헌법을 지키자는 평화주의자였단 네. 말이죠. 근데 그렇죠. 현재 일본에서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아베 신조 같은 경우에는 네. 완전히 다른 행보를 그렇죠. 보이고 있고 강경 극우파라고 볼 수 극우파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정책들이 다 그런 쪽으로 네. 극우 쪽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일왕 시절에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 당연히, 같아요. 예, 좋지 않았죠. 네. 아베는 아시다시피 아베 신타로 전 자민당 간사장의 아들이고 기시노부스케 외조부의 그 뭐 손자입니다. 기시는 또 그 2차 대전 때 전범이라고 볼 수도 있는 인물이고요. 그래서 극우적 성향의 후손이어서 뭐 타고난 그런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이고 2015년 8월 15일 종전 70주년 때 그 발언 그걸 통해서 어떤 과거사 인식을 갖고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냈는데 아베가 뭐라고 그랬냐면 전쟁과 관계없는 일본의 젊은 세대에게 사과를 계속하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대로 일본의 전쟁에 책임 있는 세대가 지금까지 제대로 사과도 안 했으면서 계속 사과하게 만들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키히토 일왕이 같은 2015년 8월 15일 종전 70주년 발언 때 뭐라고 그랬냐면 과거사를 깊이 반성한다. 네. 그러니까 아베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만큼 아베와 아키히토는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성향의 인물이기 때문에 아키히토 일왕이 재임 시절 내내 아베 총리와 충돌했습니다. 네. 물론 일왕은 현실적인 권력이 없는 상징적인 존재지만 본인의 한계 속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계속 아베 총리를 견제하면서 아베 총리와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 아베 집권 이후에 계속 갈등 관계를 유지했고 이 원래 총리가 바뀌면 일왕이 총리를 초청해서 총리 부부를 그 환영 만찬을 베푸는 것이 이제 관례인데 아키히토 일왕은 단 한 번도 아베 총리 부부를 초대해서 환영 만찬을 베푼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키히토 일왕은 노골적으로 이 아베 총리가 보여주는 극우적인 이런 행보를 아주 경계하면서 외면을 했고요. 이 아키히토 일왕이 한국과도 인연이 많죠. 1990년에 맞아요. 일본을 찾았던 노태우 당시 대통령에게 통서 개념 당시에 한국에서 또 유행어가 되기도 했었어요. 네, 네. 통서 개념이라는 과거사를 또 사과하는 그런 멘트를 했었고 네. 2001년에는 일본 고대서 속일본기에 간무왕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 후손으로 기록돼 있다는 정말 뜻밖의 발언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네. 한국과의 연을 느낀다 얘기했는데 일왕이 이렇게 백제 왕실과 일본 왕실에 백제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한 건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쉽지 그래서 않은 일이었을 텐데요. 굉장한 센세이션을 당시에 네. 일으켰고요. 일본에 당시에 엄청난 충격을 줬는데 본인 스스로 우리 일본 왕실은 백제 후손이라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한 충격을 줬었고 2005년 사이판에서 한국인 위령비에 참배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까지 오진 못했어요. 오지 못했지만 사이판에 갔을 때 한국인 위령비에 참배하면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전범의 그 죄를 일왕으로서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고 2007년에 고 이수연 씨 소재 영화를 직접 관람했습니다. 이수연 씨 기억하실 거예요. 아, 그러면 네. 지하철에서 몸을 던져서 일본인을 네, 구하다가 네. 사망한 의인이죠. 의인이죠. 예, 이 의인을 기리는 영화에 직접 가서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이 아키히토 일왕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히로히토 일왕과도 아버지와도 달랐고 아베와도 다르고 그 좀 굉장히 그 평화주의자적인 면모를 말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행동으로서도 보여줬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도 참 굉장히 좀
강한 인상을 준 인물이었고 대신에 아베 총리와는 굉장히 안 좋은 관계가 계속되었다 이렇게 볼 수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이 상황으로 물러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베 총리 때문이 네. 아닐까. 그러니까 아베 총리와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러났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고령 네. 85이라는 고령 때문에 건강을 근본적인 이제 명목상의 이유로 되긴 했지만 그러나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아베 총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극우주의자고요. 뭐 본인과 부인 비리 때문에 한때 지지율이 떨어지고 위기도 맞았지만 어찌됐건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재신임을 받고 기사회장했고요. 그 기세를 몰아서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 그러니까 일본이 군대를 가질 수 있고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공공연하게 그런 바람몰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 평화헌법을 이제 개정하겠다는 이때 아키히토 일왕이 2016년 8월 8일 갑작스러운 발표했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퇴임한다. 이런 발표를 2016년 하면서 평화헌법 개정 추진하려던 아베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본의 살아있는 일왕이 물러나겠다는 발언을 한 그 순간에 모든 일본의 관심 이슈가 전부 다 이 일왕 퇴임 쪽으로 쏠려버렸기 때문에 평화헌법 개정을 할래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론이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살아있는 일왕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권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법으로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일본 국회가 그 일왕 퇴임 문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요. 당연히 아베의 평화헌법 개정은 완전히 올스탑 돼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일왕인 그 아키히토가 자신의 일왕직을 걸고 아베의 평화헌법 개정을 막아냈다. 이제 이런 평을 받았고요. 실제로 아베의 행보가 제대로 브레이크를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당시 일설에 의하면 아베가 일왕 아키히토에 대해서 욕설을 퍼부었다는 그런 아까 물론 면전에서 퍼부었다는 게 아니지만 네. 없는 자리에서 욕했다는 소문까지 나돌았습니다. 아베 입장에서는 정말 사사건건 자기가 하는 그 이 우경화 극우적인 행보에 제동을 거는 아키히토 일왕이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 텐데 어찌됐건 그 일왕으로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선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온몸으로 아베의 우경화에 대항하고 저항한 인물 그런 인물이 바로 이번에 물러난 아키히토 일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리를 잘 해주신 것처럼 제위기간 내내 네. 아키히토 일왕과 네.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성향으로 부딪혔었단 그렇죠. 말이죠. 한 네. 사람은 평화주의자, 한 사람은 극우 정책을 펼치는 극우주의자. 자, 이제 문제는 이번에 새 일왕으로 즉위한 나루히토 일왕이 그렇죠. 아버지하고 똑같이 아베 신조 총리와 맞붙을 것이냐, 아니면 뭐 아무 말 없이 네. 평화주의자적인 그런 길을 걸을 것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 이제 일왕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일왕이 어떤 모습 보이냐가 관건인데요. 나루히토 새 일왕도 말씀드린 대로 평화주의자인 건 뭐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키히토 일왕과 기본적인 세계관,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것 같아요.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전쟁은 비참한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는 걸 막아야 되고 일본이 전쟁을 또 일으키는 그런 국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가치관은 분명히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베가 지금 강력히 드라이버를 걸고 있는 지금 평화헌법 개정에도 부정적입니다. 이 나루히토 일왕이 과거에 한 발언을 보면 2014년에 지금의 일본 전후 일본 헌법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일본이다. 그래서 그 전후 일본 헌법이 기초가 돼서 지금의 일본의 평화와 번영이 마련됐다. 그 전후 일본 헌법이 뭡니까? 평화헌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평화헌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평화헌법을 지키는 입장에 서서 필요한 조언을 얻으면서 일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아키히토 일왕과 비슷한 길을 걸어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만 오늘 취임식에서 뭐 대놓고 헌법을 수호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는 안 했는데 뭐 그것은 뭐 성품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아키히토 일왕이 좀 더 단호하다면 나루히토 일왕은 좀 유연한 그런 뭐 모습을 보인다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아버지와 같은 성향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사실 아키히토 일왕이 생전에 양위를 강행한 또 하나는 이제 아베를 견제하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나루히토를 일왕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키히토 일왕의 첫째 아들이 나루히토고요. 둘째 아들이 후미히토입니다. 나루히토가 59살, 후미히토가 53살인데 후미히토는 굉장히 극우적이고 국수적인 성향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부인인 가와시모 키코 비를 폭행한다는 소문도 있고 이건 뭐 소문이니까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자신의 배우자를 폭행한다는 설도 있고 쇼윈도 부부라는 소문도 있고요. 거기다가 알코올 중독자로도 좀 알려져 있고 심지어 태국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키히토 이랑이 걱정하는 건 자신이 자연 뭐 사망을 해서 이 일왕이 교체가 될 때 잘못하면 나루히토가 아니라 이 후미히토에게 일왕 자리가 넘어가면 큰일 난다는 아마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자신이 살아 있을 때 확실하게 나루히토에게 일왕 자리를 넘겨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더 지나면 이 나루히토나 후미히토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들어버리면 그 다음 손자 세대로 바로 왕위가 넘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그 나루히토는 아들이 없죠. 무남동녀예요. 딸이 딸 하나밖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네. 이 둘째 아들 후미히토는 아들이 있고요. 그래서 후미히토의 아들에게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후미히토가 권력을 잡을 수가 있게 되고 후미히토의 성향상 아베와 손잡고 일본을 굉장히 위험한 국가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이제 위기 의식을 가지고 생전에 자기가 믿을 수 있는 큰 아들 나루히토에게 왕위를 넘겨주기 위해서 일왕직을 넘겨주기 위해서 이번에 그 퇴임을 강행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한 배경이 있는 이번에 일왕 퇴임과 새 일왕의 즉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키히토 시대는 저물었지만 새로 또 개막된 이 나루히토 시대도 굉장히 좀 쉽지 않은 특히 그 아베가 언제 물러날지 모르겠는데 네. 아베가 물러나면 또 새로운 시대를 맞을 수도 있지만 일본이 기본적으로 좀 굉장히 극우적인 성향이 강하고 자민당이 굉장히 그 집권을 계속 오래 하고 있기 때문에 아베가 물러난다 하더라도 또 비슷한 성향의 총리가 또 나타난다면 계속 이런 이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 나루히토 일왕의 어깨도 상당히 좀 무거운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그래서 이 나루히토 이 일왕의 지금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나루히토 일왕 다음에는 그 공주도 이 일왕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쪽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규정을 예, 바꿔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도 네. 좀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일본 새로운 시대를 맞았는데 굉장히 지금 그 많은 그 이 세계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일본에 가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물러난 아키히토 상황이 네. 한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 왕족과 결혼하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그 일왕들이 전부 왕족과 그러니까 네. 일종의 근친상간이 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애들이 다 나오는 애들이 키가 조그맣고 약하고 이런 사람들만 나왔는데 이 사람이 평민과 결혼을 하면서 그래도 아들인 그 누굽니까 나루히토가 네. 네. 키도 크고 이게 제대로 된 그런 이제 체격의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서 좀 앞으로는 뭔가 좀 네. 이 네. 왕실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그때 이제 이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가서 들었었어요. 그 지금까지 왕족의 한 획을 그은 사람이죠. 그런 예, 건 아키히토 그런 건 일왕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그 아키히토 일왕 이후로 이전과 이후로 네. 일본 왕실이 좀 나뉜다 해도 글쎄요, 과언은 뭐. 아닌 것 네,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